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동엽 작가님의 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동엽 작가님은 우리가 흔히 저항시, 참여시라고 부르는 독재에 저항했던 시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활동을 오래 하지는 못하셨어요. 이분이 한 1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50년에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겪고 그 9년 뒤에 59년에 데뷔를 하십니다. 근데 데뷔하자마자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승만 독재자가 이제 하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이제 큰일이야. 이제 민주주의가 온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너무 기분이 좋았겠지. 그랬는데 바로 다음 해인 1961년에 박정희가 5.16 군사정권을 일으키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그러니까 독재가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독재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신동엽 작가님은 그 격변기를 겪으면서 이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제 당시 실제 4.19 혁명이 일어날 때도 이제 이승만이 물러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통일될 줄 알았던 사람들 되게 많았대. 실제로 통일이 되게 염원했던 거야. 왜냐면 전쟁 난 지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나의 가족들이 다 지금 북한에 살고 있고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통일을 염원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재에 저항한다는 거는 통일을 염원하는 이 정서와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작품을 좀 보겠습니다. 이때 봄은 이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막 생명이 솟아나는 이 계절이잖아. 그래서 이 봄은 겨울이라는 시어와 대조적으로 되게 희망을 상징하겠지? 좋은 세상, 통일된 세상. 근데 겨울은 바로 어떤 분단이 가져오는 아픔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시로 가면 이제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여기서 이 봄은 진정한 통일과 화해 시대를 뜻하고 남해와 북녘에서는 뭐한데 오지 않는다라 그러죠. 그럼 남해와 북녘은 외세를 뜻해요. 이때 실제로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 알죠. 남쪽은 미군이 들어오고 북쪽에 소련이 들어가가지고 그 소련이 김일성 정부를 만들고 우리는 이제 남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외세가 우리 땅을 갈라치게 한 거야.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상 김구 선생님 같은 사람은 야 우리가 뭐하러 분단이 돼야 되냐. 남북한 통일 선거하자. 막 이렇게 노력하시다가 암살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이 오지 않는다. 자, 평서형이죠. 평서형이지. 그리고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지. 그러니까 평서형, 현재형 어미를 쓰게 되면 우리가 단정적 어조라고 말해요. 화자가 확신하고 있는 거야. 봄이 남해에서도 북에서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여기서는 이제 어떤 선지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단정적 어조의 반대가 회의적, 의심 이러면 안 돼. 그거는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만드는 회의와 의심이기 때문에 평서형, 현재형에서는 단정적 어조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옛날에는 남성적 어조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그런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단정적 어조라는 표현이 선지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이연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봄의 속성이 너그럽고 빛나는 다 긍정이지. 그리고 그 눈짓 봄에 눈짓이 있어? 눈이 있어? 이게 바로 의인법이죠. 그리고 이게 화해의 기운, 그러니까 남북 통일의 기운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주에서 두만강까지 아주 남쪽에서 아주 끝까지네. 이게 바로 대유법이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의미하는 대유법이고요. 우리 국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힘을 빌리지 말고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봄이 꽃필 것이다 라는 맥락인 거지. 그래서 자주적 통일의 기반은 우리의 힘이야. 우리가 들인 바로 이 논밭에서 봄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 논밭도 대유법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의미하죠. 자, 겨울은 바다와 대륙에서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자,
여기 보면 겨울이 바로 민족의 분단, 눈보라를 몰고 오는 외세라는 부정적 시어고요. 바다와 대륙이 바로 다 외세야. 얘가 가져온 고통이 바로 눈보란 거지. 부정적 현실 갈등. 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자, 미래잖아. 미래 시제 관형사용 전성어미 이거 보이죠? 그래서 미래에는 희망적일 거야. 미래에 뭐가 와? 너그러운 봄이 와. 평화적 통일이 올 거야. 그 봄이 오면 삼천리 마을마다, 자, 삼천리 화려강산, 그죠? 외국가 가사잖아.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바로 대유법이 진짜 많이 쓰였어. 그리고 우리 민족의 가슴에서 움트리라 리라 리라, 이거 미래지? 확신이지? 의심하고 있지 않아? 통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자, 움터서라고 하죠. 움트리라가 움터서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연세법이라 그러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강산을 뒤덮은 미음의 쇠붙이들. 자, 이 강산도 바로 대유법으로 국토를 상징하고요. 그 미음의 쇠붙이들. 이 쇠붙이라는 게 약간 전쟁의 그 느낌 있잖아. 되게 강철, 차갑고, 딱딱하고, 되게 막 긴장되고. 그래서 좀 그런 촉각적 이미지, 어떤 군사적인 긴장을 의미하고요. 어떤 이념 대립이 만드는 긴장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미움이라고 정서가 직설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 세부치들이 어떻게 될 거야? 봄이 오면 눈 녹이듯. 자, 지규법이 있네요. 흐물흐물 음성 상징어가 있네요. 그래서 생동감을 주지. 그래서 이렇게 흐물흐물 이 쇠붙이들이 녹여질 거야.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녹듯이 이 봄이 오면, 평화의 시대가 오면 우리의 긴장하는 전쟁의 기운, 이 쇠붙이들이 녹을 거야. 자, 그럼 이 갭도 미래잖아? 되게 예언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통일된 조국을 화자가 소망하고 있구나. 그래서 남북 화해를 소원하고 대립이 종식되기를 기원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조적 시어가 봄과 겨울, 계절임이 대조되는 거 보시고요. 외세, 남해 풍력, 바다와 대륙바, vs 우리 국토, 대유법인 제주에서 두만, 아름다운 논밭, 삼천리 마을 강산,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여기 봄과 겨울의 상징적 대립으로 시상전개,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와 소망을 표현한다. 그리고 는다 이거 당연히 종결어미가 반복되니까 운율을 형성하겠죠. 운율 그렇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네. 껍데기는 가라. 자, 얘도 똑같이 참여시고 얘도 통일을 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살짝 역사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자, 껍데기 가라. 명령형으로 제목이 되어 있네. 껍데기가 거짓, 독재, 뭐 불의, 외세, 가시, 나쁜 거 다 돼. 꺼져 가래.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 가래. 4월 4.19 혁명의 정신에 알맹이 순수하고 진실된 그 알짜배기 정신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직설적으로 이제 명령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꺼지란 얘기야 사실. 껍데기 가라 반복하지. 당연히 주제를 강조하겠지. 동학년 그 옛날 조선시대의 동학혁명 그 곰나루가 공주야. 공주 우금치에서 이렇게 전몽준이 잡혀가잖아. 그래서 그 동학혁명 당시에 아우성만 살아남고 껍데기는 가라는 거지. 그러면 아우성과 알맹이는 좋은 거지? 긍정적 시어지? 껍데기는 부정적 시어고. 그러니까 4.19 혁명을 작가님이 실제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반영로 쪽 관점에서 표현론 쪽 관점에서 이 시를 감상을 한다면 신동엽 시인이 바라본 4.19 혁명이 동학혁명의 이미지랑 비슷했던 거야. 그치. 사실 동학혁명도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4.19도 실패의 각이잖아, 지금. 박정희가 깝치니까. 그래서 핵심, 껍데기만 남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와 아우성만 남으라는 거지. 그 순수한 진실성만 남아라. 그리고 그리하여 다시 강조의 부사죠. 그래서 이제 또 껍데기는 가라 또 하지. 그러니까 점점 이 인식이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거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그러니까 누드 상태야. 애들이 옷을 안 입고 있어. 아사냐. 우리 민족의 약간 아담과 이브 같은 거죠. 이 한반도의 가장 순수한 상태의 우리 민족이 뭐 할 거야? 중립의 초래청 앞에서
여기 보면 중립이란 단어를 왜 쓰냐면 우리가 남북한이 막 이렇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렇게 싸우잖아. 이념이 다르잖아. 근데 이념이 다른 이 현실에서 우리가 그 아사들 아사디가 결혼을 하거든요. 초래청은 결혼식장이야. 근데 이제 초례를 올린다는 게 결혼식을 올린다는 건데 이 결혼식장의 위치가 중립의 초례청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중립 박는 거야. 이념 꺼져. 이념 화해, 그 민족의 화해의 장소, 이념의 대립을 넘은 화합의 장소인 이 결혼식장에서 아사달 아사녀. 그러니까 그럼 아사단이 북한이고 아사녀가 남한 뭐 이런 식이겠지. 우리 둘이 결혼할 거야. 어떻게? 부끄러움을 빛내면서 맞절할 거야. 이 순수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결혼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너무 좋고. 그렇게 하면서 맞절할지니 이 맞절은 바로 민족의 화해를 뜻하게 되겠죠. 이 맞절을 하는 게 알지? 이렇게 신랑 신부 서가지고 전통을래 서로 인사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고개 인사? 그거 맞절한다 그러지? 자,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주 유명한 대유법입니다. 좀 비슷한 감이 있어. 신동엽 시인의 시들은. 그래서 이 대요법으로 국토를 의미하고요.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럼 이 흙가슴 좋은 거지. 그리고 향기로운 이러니까 얘도 이제 긍정적인 거네요. 그리고 후각적 심상이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라고 합니다. 쇠붙이 당연히 부정적이지. 껍데기가 부정적이듯이 모든 시적 허용이죠. 원래는 모든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적 허용을 썼다. 자, 껍데기와 알맹이 부정적 단어죠. 그리고 껍데기, 쇠붙이 부정적 단어죠. 거짓, 허위, 외세, 전쟁, 폭력, 독재, 나쁜 거 다 돼. 그리고 알맹이와 흙가슴은 긍정적인 거죠. 이렇게 대조적 시어를 통해서 상징성을 드높이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정리된 거 보면 주제, 통일 추구, 그죠? 민주주의 열망한다. 그리고 여기 반복적 표현, 껍데기는 가라. 명령 반복하잖아요. 그 대조적 시어, 뭐 이렇게 알맹이랑 아우성, 껍데기, 이런 쇠붙이, 지설적 표현, 이게 가라 명령령. 그래서 부정적 인식,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뭐뭐 가라를 반복함으로써 가군을 형성한다까지. 마지막입니다. 산의 언덕에. 이제 이게 4.19 혁명 때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 잡혀가고 독재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운 사람, 여기서 이제 그리운 그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4.19 때 희생당한 민중, 어떤 의지적 삶을 살다간 추모의 대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감정의 직설적 제시. 그리운이란 감정이 직설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화자는 그를 그리워하는구나. 근데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괜찮아. 왜냐면 화사한 그의 꽃, 그의 꽃이 산의 언덕에 피어날 거야. 산의 언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의 국토 같은 걸 의미할 수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그의 꽃은 시각적 이미지잖아. 그리고 약간 그의 분신, 그의 부활 같은 거야. 그가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그런 어떤 저항하는 정신, 이게 어떤 이런 의지, 이런 게 다시 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운 그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사실 독재에 저항하면서 아무도 안 죽으면 더 좋지. 근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잖아. 의롭게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그분들의 저항의식이나 그 가치는 우리 국토, 산의 언덕에 싹 다 꽃처럼 피어날 거야 라는 위로를 하고 있는 거야. 추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리운 그의 노래를 들을 수 없어도 아까 얼굴하고 되게 비슷하지.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의 노래가 없어도 괜찮아. 왜냐면 그의 숨결이 피어날 거야. 자, 여기서는 이런 걸 조심해 주셔야 돼. 이 1년에서 그의 꽃은 그의 얼굴을 대신하는 거였지? 2연에서 숨결은 그의 노래를 대신하는 거였어. 사실 우리가 문학에서 숨결이라 그러면 흔히 촉각이에요. 근데 그의 노래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청각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숨결을 이 촉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게 숨결이 되게 좀 낮은 소리잖아. 소리가 세지 않잖아. 이렇게
이렇게 속삭이는 느낌 있죠. 그래서 숨결이 문학에서 나오면 청각일 수도 촉각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 시를 해석할 때는 노래를 대신하는 게 숨결이기 때문에 흔히들 청각적 이미지로 해석을 많이 한다는 거. 근데 없어도 계속 이제 부정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부정어를 쓰면 그의 부재라는 비극적 정서가 강하게 표출돼. 예를 들어서 사랑해 라는 말보다 사랑 안 해 라는 말이 더 강렬하다고, 부정어가 더 꽂혀. 실제로 막 유튜브 썸네일도 부정어를 쓰면 더 클릭이 잘 된대.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 절대 하지 말아야 세 가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그의 숨결 똑같이 그의 소망과 신념이지, 꽃이랑 비슷한 이미지, 우리 들의 숲에, 들하고 숲은 산이라고 언덕하고 조응하는 시여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 숨결이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그의 정신은 영원할 거야. 자, 쓸쓸한 마음으로 정서가 직설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그리워하나 봐. 들기를 더듬는 행위나, 지금 들기를 더듬으면서 쓸쓸함을 느끼는 건 화자가 아니네. 행인이네. 이 들길을 더듬는다는 건 아마 이 들길에 그가 있었겠지. 그가 있었던 공간이니까 막 추억을 더듬듯이 더듬겠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들길을 추모의 공간으로 해석하면 좋아요. 그리고 행인 이러지. 혹격조사 아를 썼네. 우리가 그러면 돈어법이 된다 그러지. 그리고 말건방,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고, 그러다 보면 대화체도 되겠죠. 그러면 이 행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그러니까 화자는 그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믿잖아. 그의 숨결이나 꽃이 이 산의 언덕에, 들의 숲에 퍼질 거라고 믿잖아. 그는 영원해. 영원히 사는 거나 다름없어. 근데 행위는 그렇지가 않다? 쓸쓸한 마음으로 뭐 들기를 더듬는 좀 불쌍한 모습인 거야. 그래서 이 화자와 행인의 공통점은 그를 그리워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행인은 좀 축 처져 있어. 부활을 확신하지 않아. 쓸쓸해 보여. 그러니까 이제부터 화자가 이 행인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여는 화자가 행인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이에요. 눈길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그의 눈길이 비인 곳엔 그의 바람을 담아. 이 바람이 민주주의에 대한 소망이겠지? 그의 바람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그가 죽었으니까. 그가 부재해? 그래서 공허해? 라고 하면 그 빈 자리에 그의 인정, 그의 따뜻했던 마음, 공동체를 추구했던 그 마음을 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대꾸법을 씀으로써 운율을 만들고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결국 그의 바람이나 인정 같은 그의 소망과 신념, 그의 뜻을 행인이 지켜가라라는 의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야, 화자는.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마지막 연,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1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년을 반복 변주한다 라고 해서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문학에서는 수미상관을 되게 크게 봐요. 수는 기출도 보면 완벽히 똑같아야만 수미상관이라 하지 않아. 이 정도 비슷해도 충분히 이 정도 변주는 수미상관이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울고 간 그의 영혼은 들과 언덕에 피어날 거야. 아까 그 꽃 있잖아, 꽃으로 피어난다 라는 말이겠지? 그럼 울고 간 그의 영혼이라는 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죽을 때 울면서 간 거야. 왜? 4.19 혁명 때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겠어. 이름도 없이 죽었겠지. 하지만 괜찮아. 그의 정신이 다시 부활할 거야. 꽃의 모습으로. 그래서 지어이 라는 감탄형 종결어미를 통해서, 그리고 얘가 여러 번 반복됐죠. 3번이나 반복됐네. 당연히 강조가 또 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진정한 그의 소망, 민주주의가 진짜 이루어질 거야 라는 확신이 드러나는 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화자 행인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화자는 화자고 그와 행인을 모두 시적 대상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잘 구별해야 돼. 이런 선지 진짜 조심해야 돼. 알았지? 예를 들어서 화자가 쓸쓸한 마음으로 들기를 더듬으며 그를 그리워한다. 이러면 X라고. 쓸쓸한 마음으로 들기를 더듬는 건 누구야? 화자야? 아니지. 행인이잖아. 시적 대상과 화자의 왜곡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공통점도 있지?
화자와 행인 모두 그를 공통적으로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행인은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쓸쓸한 이제 얼굴이 축 처졌겠지. 몸이 이렇게 해서 내가 위로해 줄게 해서 화자가 행인을 위로하면서 야 그의 신념을 지키고 사는 게 그가 계속 살아있는 거야. 힘내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 마지막 제재 정리.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그리운 이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과 대꾸 표현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여기 대꾸법 얘기했죠? 여기 대꾸법. 대꾸법이 있으면 항상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뭐뭐 하거든, 뭐뭐 할지네, 뭐뭐 하거든, 뭐뭐 할지네.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신동엽 시인의 3가지 작품을 보셨습니다. 빠꾸 갑시다.